네, 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네,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네, 1차 발표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하느냐고 핫합니다. 근데, 와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친구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받는 순간, 와우,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원래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길지도 않았는데, 와우, 무슨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보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가 비슷하다니. 거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착해요. 이렇게 해서 보냈던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고개가 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면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 앞서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꼬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참고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달라진 자소서의 내용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성균관대 자기소개서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의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기회만 된다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지원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딱 1년이고요. 거기에 맥락에 딱 정해진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문사회 영재원으로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한 자소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쓰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면접에서 자신이 깎여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3학년도 신입생 선발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하고 교육원에서의 우리가 각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면접에서 어떤 걸 질문할지 다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걸 물어볼 거냐?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입학 후 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영재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장래 희망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재원이 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번 문항을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원 자소서에는 의사의 단어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근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의사라는 단어를 나열이 가능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의사라는 단어에 대한 노출이 서울대 영재교육원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주요 학업활동 및 일상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는 난인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일단 선행학습에 대한 수준과 과제 집착력, 그리고 관심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는요. 선행학습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곧잘 들어옵니다. 면접에서. 면접에서 몇 개의 문항이나 물어보냐고요? 제 제자들이 받고 온 질문은 적게는 20가지고요. 질문을 20개나 받았다니까요. 많게는 25개까지 받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면접을 갖다 보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니 확실하게 이 공통 질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원 분야의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도 3문제, 4문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실하게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물어보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인데 사실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 이 영재원이 처음이에요. 인문사회 영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역할과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또는 리더십 활동에서 우리가 겪은 학급회장, 동아리회장 이런 부분들을 겪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 조원들과 반 구성원들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을 통해서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자, 4번 문항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묻고 있는데요. 사실 4번 문항이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탐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를 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죠? 4번에 있는 4-1, 4-2, 4-3 이 부분들에서 각각 한 문제씩 우리가 물어볼 거라는 거. 근데 4번에서는 왜 탐구했는지, 그리고 탐구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는지, 자, 그리고 문제 해결했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실제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의 전망과 발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냥 탐구에서 탐구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의 취지입니다.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4-1번에서 당시 본인에게 주어진 특정 과제 및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연결됩니다. 왜? 과제 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결심한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 적으시오. 동기와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즉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썼는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 발견을 할 수 있는 영재, 앞으로의 우리가 추구하는 영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특정 과제 또는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자, 창의적인 방법, 아두이노를 쓴다든지. 근데 참 아두이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이 탐구 부분에서 아두이노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갖다가 사용한 그 경우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두이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탐구한 것들이 있다면 전면에 내세워서 거기에 증빙 산출물로 우리가 선택 1, 선택 2, 선택 3 중에 거기서 채워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 증빙 자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선택 1도 그 증빙 자료의 한 부분, 그 선택 2도 그 증빙 자료의 한 부분, 선택 3도 그 증빙 자료의 한 부분 이렇게 넣어서 그 증빙 자료 세 가지를 모두 채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4 본인이 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적으시오 이렇게 하는데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한 발전 과정 또는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4-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균관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바뀐 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만 또 이 면접 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산출물 첨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페이지를 증빙자료로 모두 채워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제가 하나가 아닐 때는 페이지마다 1, 2, 3 기록해서 따로따로 첨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면접,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느라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꺼내보고 외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질문 항목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면접에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어린 면접자들이 이해하고 그 면접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면접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파이팅하는 우리 친구들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꼭 합격하겠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와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